안녕하십니까.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동맥질환 편 9번째 시간을 함께할 혈관외과 전문의 김형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관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덜 침습적인 방법, 그러니까 혈관 내 치료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긴 사람입니다. 요즘에 왼쪽 다리가 자꾸 아파서 동네 클리닉에서 혈관 조형 CT를 찍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배 안에 동맥이 좁아지고 있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요. 이거 큰 병은 아닌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혈관 내 치료는 동맥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와이어라고 하는 철사줄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 왼쪽 다리가 아프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저와 상의 후에 혈관 내 치료를 결정하셨는데요. 혈관 내 치료는 통상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보통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어서 관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관을 넣고 시행한 혈관 조영술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골반 내에 있는 혈관이 거의 막힌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에게서 이 좁아져 있는 병변을 저희가 가이드와이어라고 하는 철사줄을 이용해서 이 좁아져 있는 부위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스텐트를 삽입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영상은 스텐트를 펼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후 마지막 영상에서 보시면 거의 막혀있던 혈관이 잘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환자분은 퇴원 후에 다리에 통증이 없이 지금 현재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그 혈관 내 시술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시술을 진행함으로써 피부 절개가 필요하고 또 마취가 필요한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혈관 내 시술이 수술에 비해서 그 합병증도 덜 생기고 또 통증도 덜하고 퇴원도 일찍 하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술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혈관 내 치료의 단점은 수술에 비해서 혈관을 저희가 뚫었을 때 그 뚫은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막혀서 다시 걸을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맥이 막힌 경우를 치료를 할 때 병변의 그 성격이 되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벅지에 있는 동맥이 상당히 길게 막혀 있습니다. 이런 혈관이 길게 막혀 있는 경우에는 혈관 내 시술을 하기도 어렵고 또 하더라도 성적이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심해져서 혈관이 이렇게 시멘트 같이 딱딱하게 변해 있는 경우에는 혈관 내 시술의 성적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같이 혈관이 가는 경우에는 그 시술을 하더라도 그 장기적인 개존율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병변이 길거나 석회화가 심한 경우 또 혈관이 가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수술을 견딜 만한 컨디션이 된다면 수술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병변의 길이가 짧거나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혈관 내 시술도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동맥질환이 있으신 환자분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혈관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혈관 내 시술과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혈관 질환 전문의들의 모임인 대한혈관외과 학회의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질환 편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하이브리드 수술은 그 말 그대로 혈관 내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군데가 문제인 환자들에게서 동맥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즉 수술적 방법의 장점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간다는 점과 혈관 내 치료의 장점인 덜 침습적인이라는 방법을 모아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병변이 한쪽 다리에 같이 있을 경우 병변이 심한 곳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덜 심한 곳에는
혈관 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사타구니에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사타구니가 접치는 부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수술적 치료가 워낙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다른 부위는 혈관 내 치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걸을 때 우측 다리가 많이 아파서 오셨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이 막혀 있고 또 그 위쪽의 혈관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타구니에 있는 병변은 수술적 치료를 해서 저희가 내막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 혈관을 막고 있는 동맥경화성 덩어리를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수술로서 제거를 하게 되고 혈관을 성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 안쪽에 그 위쪽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이어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풍선과 스텐트를 이용해서 넓혀주는 시술을 하면 성공적으로 혈류를 재개통할 수 있고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하지동맥 병변의 치료에 있어 가지고 기술과 여러 가지 장비의 발전에 따라서 혈관 내 치료 및 하이브리드 수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혈관 내 수술과 수술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동맥 질환에 있어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것은 저희가 사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병변의 심한 정도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